머니돈나 메디케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행선후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이참에 언니 선우앤 선우 보험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선행선후보험은 저하고 저희 남편이 오운하고 있는 에이전시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 이런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어나 그런 헬스 인슈런스 쪽하고 저는 파이낸셜 서비스 쪽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남편 쪽은 커머셜 인슈런스나 또는 뭐 집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뭐 E&O 같은 그런 쪽에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보험을 드시고 나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 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1년 내내 언제든지 오시면은 그분들이 다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디케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뭘 말할 거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플랜이나 회사를 변경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뭐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약보험 쪽일 것 같아요. 올해는. 네. 전체적으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내는 돈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약을 별로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약보험 값으로 더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뭐 파트 C를 C하고 D하고 같이 묶여서 어드밴티지 플랜 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근데 서플리멘트하고 드럭 플랜을 따로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는데 메디케어는 없이 메디케이드만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메디케이드를 하면서 어떤 약보험 회사가 정해져 가지고 약보험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은 안 내지만 다 갖고 본인이 계세요. 돈을 안 내니까 모르는 모르죠. 거지.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약보험 값이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첫째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하고 파트 D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보험료 자체가 뭐 작년에 뭐 한 23불 냈다, 약보험 보험료가 30불 냈다 이러면 올해는 그게 50 몇 불, 70 몇 불 막 이렇게 올라요. 똑같은 플랜을 검토를 안 하면.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럼 큰 돈인데? 그런데 이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이니셜 커버리지, 도넛 홀, 그다음에 뭐 캐타스트로픽 커버리지 뭐 이래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맥시멈 어마운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쨌건 올해는 3,300불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료로 내는 것까지 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차피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300불까지는 뭐 내가 내지만 그 이상은 10만 불이 돼도 안 낸다. 이게 2024년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2025년에는 그게 2,000불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보험 베네핏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내가 내는 게 3,300불이지만 2024년은 2025년에는 2,000불로 되는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 덜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플랜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 약보험을 따로 있는 거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내 돈이 적게 나가니까 좋은데 네. 약을 별로 안 드시는 분들이 약보험을 안 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나가야 되잖아. 네. 작년에는 23불 냈다 그러면 올해는 50 몇 불로 그냥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모든 보험이 다 거기다 디덕터블을 다 적용을 해놨어요. 약 디덕터블을 어떤 플랜은 티어 1하고 2, 그러니까 싼 약들은 디덕터블에 적용이 안 되지만 조금 넘어가면은 뭐 있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디덕터블에 적용이 된다든지 약보험이 좀 약간 좀 트리키해져 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검토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약도 별로 안 먹는데 약보험 값은 올라가고 약을 사러 가면 뭐 별거 아닌데도 돈을 내라 그러고 이 약보험이 커버가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플리먼트하고 조합해서 약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또 한 부분은 메디케이드만 갖고 계신 분, 그분들은 이제 약보험을 갖고 계시는데 본인이 돈은 안 내죠. 근데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약보험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게 있어요. 근데 메디케이드에서 이 보험료를 내주는 거는 한도액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데 해가 바뀌어가지고 약보험 회사에서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온단 말이야. 그 차이에. 메디케이드가 뭐 비를 받아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지. 그리고 무시해. 그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보험이 끊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이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모든 의료 서비스는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으로 인해서 생기면 그러면 자 메디케이드를 내가 가졌어요. 나는 내가 가진 드럭 플랜이 뭔지 몰라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약국이 다 갖고 있겠지. 그럼 메디케이드 가지신 분들이 내 약 플랜을 딴 거로 바꿔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메디케이드만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런 네.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애디셔널 돈을 내라고 이렇게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플랜인데 내 보험은 내년에 연장되는, 그러니까 리뉴 갱신되는데 그게 보험료가 그 메디케이드에서 보조해주는 그 리밋에 들어가나 그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그 약보험 쪽에서 변화가 있는 게 이제 LIS라고 약보험 쪽만 메디케이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LIS. 그러니까 Extra Health Drug Coverage라 가지고 메디케이드 받으시는 분보다는 인컴이 조금 높으시고 그리고 뭐 뱅크 어카운트에 뭐 한 몇만 불 있으시고 이래도 약 커버리지만 이제 싸게 받는 게 있는데 이전에는 그 인컴이나 또 재산의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돈을 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여러 가지였는데 올해는 그냥 다 없이 네, LIS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약값은 하나도 안 내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일단은 메디케어 A, B가 있으시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해서 C하고 D가 같이 들어있는 플랜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세요. 근데 따로 갖고 계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실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변화에서 무슨 뭐 서비스 많아지고 이런 거 있어요? 베네핏이 좋아진 플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도 놀라서 이런 것까지 해줘? 네. 그게 보통 보면은 이제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를 같이 갖고 계시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혜택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들고 계시는 플랜을 듀얼 플랜이라 그래요. 그렇죠. 듀얼 플랜이라 그래서 뭐 음식 사는 것도 되고 치과 커버리지도 뭐 3,000불씩 막 이렇게 되고 되게 베네핏이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냥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불만이시죠. 메디케어는 늘 불만이야. 그런데 컴퍼니들이 그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건 아닌데 어떤 컴퍼니에서 3개월에 90불을 넣어줘서 카드에다가? 네, 카드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그걸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90불은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나머지 90불은 푸드를 살 수가 있게 또 줘요. 그럼 180불을 준다고? 3개월에. 푸드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무 걸 사도 푸드는 술은 안 돼. 술 안 되고 담배 안 되고 술은 푸드가 건강 푸드를 사야지. 뉴트리셔스 푸드. 조건은 있어요. 아무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 뭐 당뇨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지. 어떤 약을 드시는 그 레코드를 보고 그러니까 그럼 주는 닥터 거예요.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어르신들은 다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고혈압,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 당뇨, 기본이거든. 암은 물론이거니와 뭐 무슨 하여간 이제 그거를 퀄리파이가 되는지 이제 한번 물어봐서 기왕이면 그렇지. 기왕이면 언니 받는 식품 게 사는 거는 그럼 90불하고 또 90불은 뭐예요? 식품이 아닌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건데 비타민이나 뭐 플러스나 뭐 이런 거 메디컬에 관계되는 그런 툴들을 사는 거. 물건들 치약, 칫솔은? 치약 칫솔도 물론 생필품. 생필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똑같은 컴퍼니에서요 스포츠 용품 그 리임버스먼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어떤 그 건강해질 수 있도록
뭔가 운동기구 사는 조건을 거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프로모션 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 용품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골프채? 골프채도 살 수 있고 운동화도 되겠네. 운동화도 되고 음. 그러니까 뭘 살 수 있냐면 멤버십도 살 수 있어요. 아, 그 라이프타임 같은 거? 어허. 그거 원래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한 그 플랜에 라이프타임은 안 되고 LA 피트니스만 된다? 근데 아. 나는 라이프타임을 가고 싶어. 아, 그럼 우리 그렇게- 집에서 가까운데.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 아니면 요가 클래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도 되고 얼마 정도 해줘요? 600불까지. 1년에? 그러면 운동화 사고 충분히 남겠네. 좋은데? 그러니까. 자, 여기서 reimburse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reimburse를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갖고 오시면 돼요. 이제 에이전시에 아, 갖고 오시면. 거봐. 예, 예. 언니는 온갖 서비스를 다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데지그네이트 서비스 퍼슨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진짜 보험회사에 네.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을 다 어떻게 하겠어. 근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시지만 그쵸. 그래도 막 속상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 베네핏이 있는데 나는 이거 못하고 막 속상하잖아. 나는 그런 거를 해결해드리고 싶거든요. 와. 근데 내년에 가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Could be. Yep. 올해 이제 어떤 그 회사에서 그 뭐를 없앴냐면은 라이드 서비스를 없앴어요. 어떤 플랜에서. 병원 같은 거 갈 때 택시를 불러서 데려다 주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이제 도와드려 보니까 한 반 정도 워킹 하나?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컴플레인이 많은 거야. 이게 나는 10시까지 어포인먼이 있어. 그래서 가야 돼. 근데 택시가 그 시간에 잘 안 나타나신대요.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택시가 오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 못 받아주시고 그러면 캔슬되고 막 다른 완전히 번호로 오는 거 안 받으시니까. 그것에 대한 너무 컴플레인이 많으니까 이번에 그냥 없애버렸더라고요.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또 이제 내년에 가서 뭐 디맨드가 또 있다 그러면 또 생길 수도 생기겠지.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요렇게 2023년에 어떻게 되는가를 할 때 2022년에 저희가 알아봤을 때 어떤 회사에서 홈케어 서비스가 있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홈케어 서비스를 미국 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사는 맥시멈으로 뭐 80시간을 주던 104시간을 주던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년에 그 시간만큼은 홈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은 노쇠한 부부가 사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에 누가 와서 같이 얘기해주고 뭐 사과라도 깎아주고 또 어디 병원 갈 때 라이드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04시간이면 얼마나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루에 4시간씩 서비스를 받을 때 근 한 달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년이 되면 또 104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104시간을 받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분들은 엄청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한국 분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이걸 쓰시는 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몰라서 거죠. 못 쓰시는 경우도 많겠네. 맞아요. 이제 메디케어가 있으신 분들이 아까 제가 왜 다 불만이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메디케이드는 보험료를 안 내는데 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야 돼. 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용하셔야 돼요. 혜택이 주어지는 거를 누리시라고. 들어만 하는 거지. 놓으면 뭐해. 그렇죠. 치과나 안경 달라진 거 치과나 없어요? 안경은 뭐 누른 거는 뭐 한 200불 더 뭐 2,000불에서 2,200불 누르고 뭐 안경도 조금 줄은 데도 있고 조금 늘은 데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 를 figure out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맞는 플랜을 고를 수가 있고 또 제대로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다 에이전트한테 전화라든가 찾아가기에는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플랜에 굉장히 그 만족했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뭐 작년에 비해서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 플랜이 그대로 리뉴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뭐가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다른 플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할 말 다 했나요? 메디케어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귀찮다고 그냥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랑 연결하려고 할 때 지금 사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제 뭐 전화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고 그러면 리턴도 좀 늦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페이션트하게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지 간에 12월 7일 안에 그 상담하셔가지고 그냥 make sure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 이거 괜찮아 라는 것만 그 확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머리돈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돈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